있기 때문에 이 경과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면 이 피부 치료에 있어서 좀 장기적인 어떤 확신이나 신뢰를 가지기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안타깝게도 포기하시는 경우를 저는 종종 지켜봤습니다. 아토피는 치료 가능한 피부 질환이죠. 난치병이나 불치병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을 한의학에서는 이제 명현 현상이라고 하고요. 또 서양의학에서는 리바운딩 현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경과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치료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는 그 터널의 끝이 있는 건지, 과연 이 어둠이 끝나는 건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 혹은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제 말에 이제 공감을 하시죠. 하지만 아토피는 치료가 가능한 피부 질환이고요. 단지 시간이 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 아토피가 치료되고 완전히 이별을 하게 되면 쉽게 재발하는 그런 피부 질환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환우 여러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힘을 내셔서 아토피 치료를 반드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크게 한방치료의 경과는 초기와 발진기와 회복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각종 다양한 피부 질환으로 내원을 하게 되는 시기이죠. 아토피가 잘 생기는 겹쳐지는 부위, 목이나 팔, 그리고 무릎 뒤쪽, 혹은 엉덩이 쪽, 혹은 뭐 전신에 걸쳐서 전신의 얼굴과 두피, 전신에 걸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초기 시기에 이렇게 어떤 부위에 염증이 있어서 내원을 하시게 되죠.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피부 치료를 시작한 지도, 피부 환자를 본 지도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처음부터 한방 치료로 이렇게 내원하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많이 드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알려지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양방 치료나 보습제로 관리하시다가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내원하시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상이 좀 심해지고, 그리고 리바운딩 현상도 더 발생할 확률이 많겠죠. 다른 어떤 좀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이런 항히스타민제 이런 치료를 많이 받으시고 내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반응은 경미한데요. 오히려 이제 한방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발진기를 거치면서 온몸에 이제 피부염이 더 악화되는 듯한 이런 이제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소위 뒤집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왜 저는 치료를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는 건가요? 뒤집어지는 건가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절대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부에 존재되어 있는 염증들, 내재된 염증들이 피부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없는 염증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부에 존재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독소로 형성된 것들이 이 발진기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거죠. 이 배출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피부 아래층에서는 피부 재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인체의 면역 반응이 정상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피부가 정상적으로 재생되게 되는 거죠. 증상이 안정화가 비로소 이 시기에 이르러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회복기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발진기라는 다소 고통스러운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차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들 긁으시죠. 정말 뭐 피가 날 정도로 살점을 뜯을 정도로 긁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아토피를 앓고 있는 이제 분하고 같이 이제 잠을 자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제 가려워하는지 이제 궁금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내는 그런 분 중에 이제 같이 잠을 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보통 이제 베개만 이렇게 머리를 베개에 대도 이제 잠을 자고
잘 자는 그런 편인데요. 그날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잔 경험이 있습니다. 칠판을 긁는 소리 아시죠? 그 날카로운 소리. 그 소리가 피부에서 들리는데 손으로 잡고 뭐 이렇게 해도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저렸던 그런 아토피 실상을 제가 이제 아토피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실상을 잘 몰랐는데 이제 아토피 실상을 알게 된 시기였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뭐냐면 이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낮에도 긁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면서 계속 긁게 됩니다. 이 긁다 보니까 피부에 상처가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손에 무척 손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시죠? 다들 잘 아시죠? 손 씻기를 왜 잘 해야 되는지. 손에 있는 많은 어떤 병균들이 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긁다 보면 이 피부에 상처가 나고 그리고 이 손에 있는 병균이나 공기 중에 있는 그런 오염된 균들이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아토피의 2차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황색 포도상 구균 감염에 의해서 농가진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이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농가진이나 모낭염,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단순포진이나 대상포진, 그리고 사마귀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진균에 의해서 손발이나 혹은 사타구니나 겨드랑이에 이런 습진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이런 2차 감염이 오더라도 2차 감염이 왔을 때 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고요. 고열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2차 감염이 오더라도 음식을 잘 섭취하시고 고열에 대한 조치를 잘 하시면 이 열이 있을 때는 해열제를 좀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 15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2차 감염도 자연스럽게 이제 안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제 면역학자분들은요, 2차 감염을 통해서 오히려 피부가 더 단단해지고 면역력이 정상을 찾아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피부 치료를 시작을 하면 처음 치료를 시작을 했을 때 증상이 이제 심할 때 내원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면 당연히 이제 증상이 이제 심할 때 내원을 하셨다가 갈수록 치료가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들 하십니다. 저는 이제 비현실적인 치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피부 치료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현실적인 치료는 보통 치료를 시작하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좀 더 악화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좋아지고 이런 롤러코스터처럼 이런 경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좀 나빠지면 치료에 대한 한방 치료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하시고요. 이런 좀 증상이 악화되는 시기는 명현 반응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하거나 혹은 리바운딩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증상이 좋아지는 시기에는 또 기뻐하시고 또 좀 치료를 계속해도 되나? 또 오히려 더 나빠지는데 이러시다가 또 증상이 좋아지시면 또 희망을 가지시고 이렇게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토피 치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 치료로 충분히 면역력을 높이면서 피부의 재생을 원활하게 하고 피부의 어떤 생리적인 반응을 정상적으로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한방 치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매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아토피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이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